はい、皆さん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AX 챌린지 패널 디스커션. 이 패널 디스커션은 라인야후 LY 그룹 각 조직에서 AX를 추진하는 팀원들이 모여서 AX 전제로 한 상품 개발, 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발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산론이 아니라 현장 차원에서의 성공 사례나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서비스 인프라 그룹의 CTO가 아니네요. 히디를 담당하고 있는 요시오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패널리스트 4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50분이라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패널리스트 여러분께 각자 자기소개와 그리고 각 사업부에서 어떤 AX를 실천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히라-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CTO SBU 개발 2 유닛 리더의 오히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고 AX를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은 5E's라는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앰비전, 이것은 AX를 통해서 무엇을 실현할 것인가, 구현할 것인가를 정의한 것입니다. 우리 조직에서는 프로덕트의 제공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과 그리고 개발 조직에서는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프로덕트의 품질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AX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봤습니다. 환경을 정비하고 적용하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서 좋은 사례는 서로 공유하거나 조직 차원에서 좋은 사례를 표창하면서 AI 활용을 활성화시켜 조직의 아웃풋을 도모하면서 인비전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지막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것은 AX를 추진하기 전에 아무래도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가 많아서 개발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거나 시스템이 너무 많아서 유지 보수 작업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를 도입하더라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AI를 도입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장점 그리고 한계점도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개발 프로세스 전체를 재설계하거나 그리고 조직 차원에서 표준화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그런 것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반이 되는 엔지니어링 프랙티스. 예를 들어서 이 책무를 올바르게 구분을 한다든지 단계적으로 영향 범위를 제한하면서 구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리뷰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AI가 올바르게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기 검증, 스스로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자동화에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핵심으로 한 스케이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는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진을 하면서 부각된 그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풀 리퀘스트의 축적, 리뷰 대기가 계속해서 쌓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도입하더라도 바로 큰 효과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목을 하나씩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효율성을
제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프레셔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빈 여백을 태스크로 메워서 학습을 하는 여지가 없다. 이런 목소리가 현장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아웃풋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의 학습 기회가 가속화되는 형태로 상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직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AI와 비교해서 느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좀 더 역할 분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재설계를 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코마스 코바야시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마스 도메인 쇼핑 SBU의 프로덕트 개발 3유닛 고바야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AX를 추진해온 실천 사례 차원에서 조직인 쇼핑에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넬리지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AI 개발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효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많은 분들께 보급을 시킬 것인가, 보급을 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했던 노력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화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노력을 한 부분이고요. LI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나이스 태클이라는 말을 전사적인 그 아침 회의 등에서 종종 말합니다. 어떤 노력인지 말씀드리자면 AI를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그 개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프로세스에 집어넣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뭔가를 만들어서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제대로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 도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럭비라든지 그런 데서 나오는 그 태클, 그것을 가져와서 이 트러이를 칭송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드 제너레이션인데요. 우리가 시작한 것이 풀 리퀘스트에 대해서 얼마나 AI를 활용했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쓰게 하고 가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부터 그런 노력들을 시작했습니다만 40% 내지 50% 정도는 AI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40%, 50%는 AI가 만드는데 그 포키즈, 디프럴 패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내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AI 구동 개발을 추진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AI에 대해 어떤 정보를 주고 원하는 정보를 작성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작업이 필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정보 플랫폼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노력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화가 중요합니다. 넬리지 쉐어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좋은 사례를 모두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프로세스, 이 연매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를 정의하고 버텀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정보 플랫폼과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필요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후 쇼핑이라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한 달 새 액티브 소스 코드 리포지토리가 대체로 1000을 넘고 있는 그런 규모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규모도 사양이라든지 이른바 소스 코드의 내용,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AI의 컨텍스트에 설계, 개발을 하거나 설계를 시킨다는 것은 지금 AI의 수준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간 부분에 나와 있지만 뭔가 좀 정확도가 떨어진 거를 유저에게 제공하는 매뉴얼 수준의 정보를 횡단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이라던가 좀 더 상세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예를 들어서 도메인으로 정보가 굉장히 각광되어 있는 정보, 여기서는 검색을 사례로 들었습니다만 그것만 하나만 뭔가 좀 꺼내는 그러한 뽑는 식이라던가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MCP화를 시켜서 AI 구동 개발이라던가 코덱스 또는 클로드 코드와 같은 데에서 호출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콘텐츠 앤 멤버십의 이선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텐츠 앤 멤버십의 AI 커뮤니티 리드를 맡고 있는 이선우라고 합니다. 저희 컨텐츠 앤 멤버십에서 어떤 AX 추진을 하고 있는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4년 정도부터 AI 도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페이지 3,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계속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저희 AI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하고 유지 보수 운영할 수 있는 베이스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만든 베이스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툴 레벨의 자동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PM 관련 지원 툴이라거나 그 QA를 자동화한다거나 또는 모니터링을 자동화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했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진행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꼈기 때문에 현재는 페이지 3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지 3를 요약하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네이티브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AI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즈 1, 2 동안에 저희는 이제 기획이나 개발, QA 릴리즈 다양한 방면에 이제 거의 모든 부분에 AI 기능을 다 도입을 했고요. 그에 따라 조금씩의 향상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체를 봤을 때 리드 타임은 거의 그대로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체 부분을 다 최적화했지만 전체는 바뀌지 않았다. 이것이 위에 적혀 있는 AI 벨로시티 패러독스가 되겠고요. 원인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각 단위 기능, 즉 노드가 아니라 그 단위 기능에서 단위 기능 사이에 넘어가는 이제 핸드오프, 즉 엣지가 문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역시 저희 큰 회사일수록 이런 R&R이 명확하고 이것은 이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AI 환경에서는 이게 각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명시적인 핸드오프가 일어나고 이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컨텍스트 로스라거나 리드 타임이 늘어지는 문제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분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그 원인을 파악을 했는데요. 일단 이 모든 게 이제 핸드오프에서 기인을 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핸드오프를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뭔가 이제 기획안을 만들어서 기획을 했을 때 보통 이제 기획안이 위키 페이지라거나 PPT 또는 회의를 통해서 개발자에게 전달이 되고 개발자는 그것을 자신이 해석을 해서 원하는 대로 태스크를 분리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등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QA를 진행할 때도 릴리즈를 할 때도 똑같이 이런 핸드오프가 일어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 컨텍스트 로스 그리고 리드 타임이 늘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그 밑에 적혀 있는 스펙의 갭 그리고 디시전의 갭, 롤의 갭이 되겠는데요. 그럼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도메인에서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AI 네이티브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을 바이브옵스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통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컨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브 방법론과 그 스펙 드리븐 디벨롭먼트 그리고 연구 보존서를 합친 형태가 되겠고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활용해서 스펙의 갭을 해결하고 시스템화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롤의 갭을 해결
그리고 메모리 뱅크를 통해 각종 지식과 컨텍스트를 보존해서 이제 디시전의 갭도 해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프로젝트는 개발 중에 있고 감사하게도 도메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도메인의 표준어로서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라인 플러스의 김수영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인 플러스의 코퍼레이트 펠로이자 라인과 야후 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라인 플러스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라인 플러스는 기본적으로 LI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소개한 3개 프로젝트들과 이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LI의 탑다운 전략에 맞춰서 라인 플러스는 자체적인 이제 버텀업 전략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개인의 AI 역량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AI 활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뉴스레터와 설문으로 저희가 이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에게 어떠한 AI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AI 테크업을 통해서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의를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본인이 바로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보시면은 각 조직에 맞는 바텀업 AX를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별로 에반젤리스트를 뽑았습니다. 조직별로 뽑은 이유는 각 조직마다 사정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인 AX화를 위해서 조직에 맞는 멤버를 뽑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앙 조직과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조직에서 AI를 도입하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원오원으로 컨설팅을 하면서 실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3가지의 AX 케이스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라인 도메인의 이제 원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부터 개발까지 플로우를 전환을 해서 에이전트를 사용을 해서 상위와 하위 기획을 전부 다 통틀어서 자동으로 프로파게이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킷 이슈에다가 이제 설계 문서를 작성을 하고 이를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개발을 하는, 그래서 선 기획, 그 다음에 후 개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개발을 만약에 완료를 하고 나면 이것을 사람이 검토하기 전에 6개 에이전트를 통해서 자동으로 품질 검수를 하고 그래서 품질 관리를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피처를 개발을 할 때 피처 플로우 파이프라인을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화해서 안건당 90% 같은 경우는 AI가 대부분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요. 최종적으로 10%만 사람이 보고 검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되고 있고요. 이 과정 중에 AI에게 필요한 어떤 가이드 같은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것을 계속 축적을 해서 현재 90여 개의 가이드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한 번 활용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 쌓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B2B 오피스에는 그린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AIDD로 코드의 거의 100%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즉 AI로 코드 자체는 대부분 생성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SSOT 같은 얘기도 나왔었는데 깃에다가 마크다운으로 SSOT를 전부 다 넣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AI가 언제든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획적인 이제 스펙 문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회의록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뭔가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 메모리까지도 전부 다 SST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멤버 간에도 공유를 할 수 있고 AI도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넣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겪은 어려움들도 존재를 하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개인별로 좀 AI의 활용에 대한 편차가 아직까지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이제 활용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직적인 자산화가 되기까지는 아직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 전체적인 AX화가 되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활용을 할 때 툴로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어떤 프로세스가 최적화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게 어떤 툴로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AI를 사용을 했을 때를 가정을 하고 새로 만들어져야지만 이제 완벽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이전에 이제 키노트에서 의비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프로덕트 개발만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결국은 이제 세컨드 라인에 들어가 있는 이제 시큐리티나 PR이나 법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큰 회사에서는 중요하게 취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까지 AI에 맞는 프로세스를 개발을 해서 전반적으로 갖춰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이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까지도 맞는 프로세스가 개발하는 것이 저희의 다음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はい、皆さんあり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LY 그룹도 상당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AX의 그 실전 사례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색깔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AX의 측정 방식, 효과의 측정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쭈고 싶습니다. 코마스의 코바야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AI가 생성하는 코드가 늘어나도 결코 리딩 타임이 반드시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개발 현장에서 AI의 활용은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개발 생산성의 향상에 이어졌는지 판단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AI 투자가 필요한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듣습니다. 먼저 손우님 리드 타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 CMD에서는 그 AI 관련해서 얼마나 향상되었는가를 측정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지표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뭐 가장 그 개발 생산성에서는 리드 타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저희 AI를 써서 얼마나 적은 자원으로 좋은 성과를 내었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코스트, 들어간 코스트, 예를 들어 인건비라거나 AI 비용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코스트 확인까지 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바이브옵스에서도 잠시 얘기한 적이 있는 연구 보존소에 이제 얼마나 공헌을 하느냐, 그러니까 조직에 얼마나 공헌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어서 여기서 나왔던 지식이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나왔던 이제 일들이 얼마나 조직에 공헌하는가까지 해서 다양한 지표로 좀 측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なるほど。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그 숫자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지 실전 사례가 있을까요? 예, 일단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조직적인 목표가 3배 향상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게 3배라는 큰 수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단위 기능의 향상도 중요하지만은 각 단위 기능 사이사이에 이런 이제 리드 타임도 줄여 나가서 그리고 이걸 병렬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가를 검증을 해야만 그 병렬적인 것까지 다 더해져서 3배 이상의 향상을 노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브옵스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런 이제 실제 향상까지 다 검증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배는 정말 엄청난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10배를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갈 길은 멉니다. 3배는 바로 달성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3배가 한 3년 정도 이어지면은 10배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힘내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코바야시 상께도 좀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머스에서도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리드타임, 풀 리퀘스트에 머지를 하는 카운트가 늘리지 않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고요. 다만 버틀넥 병목이 되어 있는 것은 리브 부분에서 가시화가 되어 있는 과제에 대해서 이슈에 대해서도 액션을 취한다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이슈들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면 최근에 예를 들어서 클로드 코드, 코덱스 등을 활용해서 바이브 코딩을 진행하다 보면 제품을 그리고 서비스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얼마든지 바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덕트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머지가 추진이 되지 않는 원인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 고민해 봤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유저에게 중요한 기능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또 프로덕트의 질, 이런 부분도 고품질 제품을 내줘야 됩니다. AI의 속도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 두 가지를 담보할 수 없다. 똑같은 속도로 이것을 담보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라는 그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질 그리고 속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가? 여전히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측정을 하게 되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풀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오히라상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풀 리퀘스트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병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스루푸스 하는 것, 그리고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화가 비교적 가능한 부분이기 되기 때문에 가시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각 페이지 리뷰 대기 중 또는 리뷰 중, 머지 대기 중, 이 각각의 페이지에 따라서 얼마나 체류하고 있는지를 가시화하면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리퀘스트의 규모가, 사이즈가 좀 커지면 다양한 관점이 섞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코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현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코바야시상께서 말씀하셨는데 매트릭스가 취득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병목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단계의 문제가 옮겨질 것입니다. 개발 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내적인 툴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라인 플러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더 병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실제로 개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빨라진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를 짜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빨라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프로젝트 팀에서 AI를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돌리는 것 자체는 조금 빨라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체감상 느낄 수 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작은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와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기세 이제 SSOT로 관리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다른 팀과 연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위키에다가 저희가 스펙을 다시 쓰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결국은 소스가 두 개가 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어느 게 이제 원본인가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 결국은 AI의 이제 아웃풋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퀄리티를 컨트롤 못하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저희가 잘 하려면 그런 프로세스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프로세스까지 같이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아까 앞서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품질에 대해서,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AI의 활용이 높아지면서 아웃풋이라던가 아니면 뭐 풀 리퀘스트의 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신속히 처리를 하지 않으면 리드 타임가 올라가지 않는다. 네, 그리고 퀄리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딜레마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오히라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퀄리티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저희가 그동안 뭐 해왔습니다. AI의 스피드가 올라가면서 이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죠. 네, AI가 생성하는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다 리뷰하고 검증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이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AI에 맡기고 또 우리가 보다 중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AI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또 각 단계별로, 페이지별로 어떠한 부분을 AI에 맡기고 자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라는 게 앞으로 이게 품질 보장 부분에서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하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네, 뭐 생명 자산과 관련된 부분 또는 뭐 개인 정보 그러한 부분을 AI에게 100%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한번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꼬마스도 동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 관련해서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돈도 그렇고요. 또 그리고 뭐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민감한 정보를 저희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하는 페이즈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실 최근에 종이랑 펜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AI를 사용해서 개발을 할 때 AI에서 저희가 대량으로 아웃풋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읽기만 하면은 뭔가 그럴싸한 내용이 많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옳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납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속도를 조금 늦춰서 손으로 직접 쓰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통해서 개발 프로세스에서도 마찬가지로 AI를 활용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추진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속도를 늦춰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빨리 해야 하는 부분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AI 구동 개발, 드리븐 개발 중에서 체크 게이트를 설정을 하고 거기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여기는 괜찮다. 사람이 이게 판단을 하면 좋다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크 게이트는 구체적으로 어떤 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는 품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를 우리가 개발할 것인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 프로세스의 초기에 저희가 비중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의미가 있는 기능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콘텐츠 앤 멤버십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 개인 정보도 많이 다루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 선우님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메인에서 또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 앞선 두 분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뭔가 프로젝트를 AI 기반으로 진행할 때는 역시 각 단계별로 게이트를 설치를 해서 사람의 확인을 꼭 거치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는 언제나 이제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고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전제로 해서 개발 설계도 진행을 하고 운영도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MD에서는 또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게 QA랑 릴리즈 이후에 모니터링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서 이런저런 기능을 더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 배포 방법을 바꾼다거나 장애가 났을 때 원인 파악이라거나 자동 복구가 되는 기능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서비스 안정성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興味深いですね。なんか小林 네, 고바야시 상은 그 첫 부분에 1000단계에서 하셨고, 그리고 선우님은 오히려 이게 QA 측에서 막는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라인 플러스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아까 자료에 사람에 맡기는 부분은 10% 정도까지 낮췄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품질과 관련해서도 더 추가적으로 말씀 듣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그 90%의 얘기는 이제 AI가 대부분의 90%의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는 사람이 검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 화면 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제 AI로 뭔가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에 10% 정도는 사람이 직접 보면서 원하는 기능대로 구현이 됐는가 이런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AI가 작업을 하고 나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6개 이제 다양한 품질 검사를 하는 에이전트를 돌려서 결과적으로 방금 업데이트한 것이 AI가 업데이트한 것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넣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AI가 만드는 이제 실수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사람도 비슷하게 어떤 개발을 할 때 실수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이제 스펙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으면 이 스펙들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케이스들을 쭉 만들고 AI가 어떤 코딩을 하거나 했을 때 그 테스트 케이스들을 쭉 돌려서 스스로 이제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이제 최종적으로 코딩을 마치게 하는 이런 식의 이제 품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에 이제 환각을 자주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약간 실제로 AI에게 문서 작업을 요청을 하다 보면은 약어 같은 경우에 약어의 이제 풀 명칭을 마음대로 생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했냐면 내가 어떤 모르는 용어가 있을 때는 마음대로 그것을 지어내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전집에 없는 거다라고 요청을 하고 반드시 사전집에 있는 용어만 쓰도록 해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서를 만들고 나서 특정 모르는 용어가 있을 때 이 용어는 모르는 용어입니다라고 적히게 되어 있고요. 사람이 리뷰를 하게 될 때 그런 이제 표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AI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다시 한번 보고 검증을 하고 그다음 필요한 경우에는 이 용어를 새로운 용어집에 등록을 하고 다시 이제 AI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런 하네스를 갖추는 작업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하네스들을 이제 하나씩 갖추다 보면은 품질이 점차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는데요. 저희도 일본에 맡기기 전에는 사람이 직접 하던 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AI에 맡기게 되면서 뭐 영어가 뭔가 정확도가 올라지는, 그러니까 용어집이라는 게 제대로 문서화되는 그러한 부분은 AI를 활용함으로써 품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서비스에 AI를 도입하는 이게 뭐 고생하는 부분 그리고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에서 이빈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네, 브라운필드 개발에 AI를 도입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LY 모두 코드베이스로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야프의 경우에는 서비스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적을 하는 것이 기존의 서비스의 스펙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텍스트를 제대로 AI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요. 여기서 조금 뭔가 문제가 있거나 고생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경험담이 있으시면은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마스 측에서 혹시 정보 플랫폼이었나요? 만들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이거를 만들게 된 그 계기가 AI 구동 개발을 함에 있어서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전체를 보면 1000을 넘는 리포지토리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앱에 어떤 변경을 추가할 것인가 설계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컨텍스트 차원에서 어떤 정보를 넘겨야 될 것인가 서비스 전체의 정보를 주면 원하는 정보를 찾지도 못하고 또 하나의 리포지토리의 정보를 소스 코드 베이스로 넘긴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좀 넘쳐나서 하나의 리포지토리 안에서의 개발조차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AI에 넘겨주고 넘기지 않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촘촘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생성형을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그 상류 공정이죠. 그러니까 기본 설계라든지 앱의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는 서비스를 횡단적으로 상당히 좀 상세하지 않는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설계를 시킵니다. 설계가 진행이 되면 상품을 내는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사양이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출력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세한 부분을 설계를 시킵니다. 최종적으로는 더 세세하게 리포지토리 기반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리포지토리 안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맡기게 합니다. 크게 3가지 단계 또는 4가지 단계, 4개의 단계를 통해서 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AI 구동 개발을 제대로 성립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세상에 그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AI 구동 개발이 추진되어 있는 조직이나 팀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의 차이가 어떤 부분에 있느냐? 아무래도 규모의 크기입니다. 소스코드 베이스의 규모의 크기 그리고 그 부분에 걸린 시간의 그 길이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규모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비스 내부에서도 좀 마이크로 서비스화된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AI가 설계도 하고 개발도 하고 오퍼레이션도 하는 그런 식으로 좀 도전을 해보고 여기서 성공한 사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는 식으로 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 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옆에 계시는 분들 이러한 사례, 좋은 사례가 있으면 꼭 여쭈고 싶습니다. 사례는 아닌데 방금 전에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CMD에서도 이제 현재까지는 내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개선하고 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좀 더 현재 그 게임이나 저희 뮤직, 토크 쪽에서 운영하는 커다란 서비스에 이것을 적용을 하려고 이제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이때까지는 이제 개발 방법론에 대한 얘기만 쭉 해왔습니다만은 이후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키텍처 자체, 그러니까 서비스의 아키텍처 자체를 전부 AI에 맞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AI는 이제 컨텍스트 사이즈에 대한 제한이 있고 언제나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컨텍스트 사이즈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실패나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좀 고쳐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의 예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인 거죠. 그 전체 서비스는 컨텍스트에 담지는 못해도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와 인접한 서비스 정도는 컨텍스트에 담아서 이제 안전하게 개발하고 운영하는 거를 추진하는 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거 외에 뭐 클라이언트 사이드라거나 프론트엔드는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아키텍처까지 다 개선을 해서 대응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 방금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것과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범위에서 어떤 동작이 제대로 동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예측기 같은 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광고 예측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모델이 아무리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문제 때문에 클릭이 2번씩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다른 게 전부 다 정상적이어도 CTR이 2배가 되는데 이게 정상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내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AI로 작은 서비스들 연결해서 큰 서비스를 만들수록 이제 엔드 투 엔드의 모니터링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에가 사실은 약간 블랙박스처럼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제일 이제 앞단과 뒷단을 연결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데이터가 무엇인가를 항상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뭐 이것도 AI한테 시키면 될 것 같기는 해요. 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 작은 범위로 좁혀 나가면서 현재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컴포넌트는 어디인가 이거를 빠르게 디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なるほど。 네, 미디어는 어떠십니까? 네,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는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 컨셉은 있었죠. 빈도가 높은 거, 그 영향 범위를 좀 줄이고 싶은 부분을 내 주목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했을 때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이게 변경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거를 이렇게 뽑아내는 것을 통해서 약간 변경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슬슬 시간이 다 돼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마디씩 이 AX 시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여러분 좀 한마디씩 네, 그런 시청자분들께 네,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들으면서 저희가 그동안 우리 엔지니어의 뭐 역할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라는 얘기는 꽤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제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엔지니어로서 지켜야 하는 부분 그리고 해야 할 일 그리고 AI의 지식 그리고 활용하는 이 지식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큰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엔지니어 여러분께 메시지를 좀 전달할 수 있으면 하는데요. 이 생성형 AI가 이게 부각되면서 엔지니어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저도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뀌는가라고 하면은 제 결론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다입니다. 엔지니어 여러분들이 과거에 요구받았던 것은 인풋, 그러니까 질이 좋은 인풋을 많이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웃풋을 해달라라는 것을 많이 요구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바뀌는가라고 하면 크게 안 바뀔 것입니다. AI가 나오면서 그 속도가 더 빨리 해달라라는 부분이 아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빨리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부터 AI에서 많은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받고 그리고 아웃풋을 그거를 하는 트레이닝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그 트레이닝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좀 마음가짐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시대에 기술이 워낙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의 업무를 대하는 태도, 기술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일단 AI가 앞으로도 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엔지니어 분들이 좋아하시는 애자일 정신으로 일단 뭐든지 접해서 해보고 만약에 좀 틀렸다,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면 다시 다른 방법을 찾는 형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잘 도전을 해서 이 AI 시대를 잘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스펙이 정해지면은 개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AI 시대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스펙 자체를 개발을 하는 거는 AI가 더 빠르게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넓은 범위까지도 커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리뷰를 하려면 그냥 코드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스펙만 보고 코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코드가 이 스펙이 왜 나왔는가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개발자 자체가 좀 더 이제 기회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はい、あり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개발의 현장이 정말 큰 변화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 빅웨이브죠. 빅웨이브를 여러분이 즐기면서 AX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